우리 아까 전에는 이제 심방 구조, 심장의 구조, 이심방, 이심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맥은 심실과 연결돼가지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니까 피가 흘러서 나가야 되는 거죠. 쥐어 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탄력성이 강하다, 그리고 튼튼하다 이렇게 특징이 있었고, 모세혈관은 한 겹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간혹에 이제 멀리 퍼져 있다고 했잖아요. 왜?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온몸을 돌고 이제 정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정맥의 특징은 잘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혈액을 잘 저장해서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피가 역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에는 항상 판맥이 있다고 했잖아요. 판막이 있다고 했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4번하고 5번을 볼 건데, 모세혈관의 특징과 물질 교환 보시면요,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하나라고 그랬죠. 동맥하고 정맥은 벽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 그림에서 보듯이. 왜냐면은 혈액을 이동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해야 되니까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되게 얇아요. 그래서 한 겹으로 돼 있어요. 혈관벽이 하나의 세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매우 얇고 단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 이유는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작은 창자에서의 그 주름진 구조,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에서의 이 그물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이 넓은데, 그 이유는 뭔가 물질 교환이라든지 뭔가 소화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액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5번 보시면 혈관의 특징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 게 있어서 이제 보는 거고요. 혈관벽 두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맥이 가장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이 아니라 그 다음이 정맥이에요. 모세혈관은 가장 얇다고 그랬잖아요. 이름 자체가 세자가 가늘다 세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늘고 얇은 혈관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눈에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빨갛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좀 칼에 비었을 때 정도가 이제 정맥이 에서 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혈압인데요. 혈압은 두께랑 다르게 심장에 가까운 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맥이 가장 혈액이 높아요. 왜? 심장에서 막 뿜었으니까 동맥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대로 혈압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혈압이라는 건요,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친 다음에 정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 정맥 순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유를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두께는 동맥이 가장 두껍고 모세혈관은 가장 얇은데, 그 이유가 물질 교환 때문이었죠. 혈압 같은 경우는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인데, 이거는 심장에서 가까운 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속도는요, 동맥, 정맥이죠. 동맥은 심장에서 막 뿜어져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게 강하게 빡 뿜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빠르게 흐를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모세혈관, 정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혈관에서 가장 두께도 얇고 가장 속도가 느리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물질 교환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밑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총 단면적을 하나 추가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모세혈관들이 좀 특이한 성질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속도하고 총 단면적은 좀 약간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단면적이 적은 애들이 이제 좁은 곳이니까, 그치? 속도도 더 빠르게 흐를 것이고요. 넓은 곳에서는 속도가 천천히 흐르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넓고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은 이제 속력이 조금 느리다,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1, 2, 3, 4, 5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는 당연히 왠지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은 좀 보시고 책에 있는 개념도 한번 보시면서 매칭을 한 번씩 보시고요. 특히 2번 같은 경우 구조를 한번 잘 채워보세요. 오늘은 시험을 순환을 볼 거고요. 이제 뒤에 있는 46페이지에 혈액의 구성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안 풀고 내신 쑥쑥 요거는 이제 오늘 숙제로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문제 프린트 안 드리고 교재에서 이제 문제로 드릴 때 숙제로 드릴 테니까 뭐 풀어 오시면 다음 주에 바로 문제 풀면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이제 숙제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없이 바로 풀도록 할게요. 50에서 53페이지 숙제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중단원 기출 문제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내신 대비 교재 그것도 해당되는 거 한번 풀어 놓으세요. 하고 오늘 호흡을 조금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심장의 수축과 이완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다. 맞는 말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심장의 자동성이라고 했는데요. 스스로 박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동 뭐 그런 자동이 아니고 스스로 박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심장의 자동성 잘 기억해 주시고 심장은 스스로 박동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가지고 혈액 순환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O가 되겠고요. 2번은 심방은 심실보다 더 두껍다고 했는데요. 심실이 더 두껍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심장을 뿜어야 되니까. 자, 2번은 X. 3번은요. 심장에서 혈액은 심실을 통해 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이제 심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심방에서 심실에서 동맥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심방, 심실, 동맥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심실, 동맥, 심방으로 쓰던가 그렇죠. 어쨌건 심방, 심실, 동맥 이렇게 해야 되니까 X. 심방은 정맥과 연결돼 있고 피가 들어오는 곳, 심실은 동맥과 연결돼 있고 피가 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5가 되겠고요. 5번의 판막은
방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있고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거다. 틀렸죠? 이거는 가운데는 뭐가 있냐? 그냥 벽이에요. 벽이 있어서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그냥 갈라져 있어요. 벽이에요. 벽 아시겠죠? 2번은요. 자, 순서대로 A는 이제 여기가 왼쪽으로 그려져 있지만 오른쪽인 거예요. 그래서 A는 우심방, C는 우심실. 순서대로 할게요. B는 좌심방, D는 좌심실이에요. 혈관은요. 혈관이 좀 보기 어려울 텐데 A와 연결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곳이에요. A와 연결되는 곳이 대정맥이죠. 가는 대정맥. 그리고요. C에서 연결된 다는요. 폐로 들어가는 폐동맥이에요. 왜냐하면 심실에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폐동맥. 그 다음에 라로 들어와요. 라가 심방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맥이고 폐에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폐정맥. 그리고 나는 이제 위쪽에 있지만 제가 이제 아래쪽에 그랬지만요. 여기 사실은 이제 위쪽으로 해서 온몸으로 순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D하고 연결된 나는요. 대동맥이에요. 저는 이제 편의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 놓은 거고 위쪽으로 해서 온몸으로 이제 순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3번은요. 온몸을 지나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은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대정맥으로 들어오는 우심방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되겠고요. 4번에 폐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요. 폐랑 연결된 게 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하고 연결된 곳이 C죠. 4번은 C. 3번에 혈관 A, B, C 돼 있는데요. A하고 C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C가 잘 보시면 가운데에 판막이 있죠. 그죠? 그래서 C가 정맥, A는 동맥, 그리고 B는 모세혈관. A는 동맥, B는 모세혈관, C는 정맥. 4번에 ABC에서 혈액이 흐르는 방향은 ABC 순이죠. ABC.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C수 쪽으로 일방향으로 흐르고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서 역류를 방지한다는 얘기죠. 5번.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뭐 안 보고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은 모세혈관. 왜? 그물처럼 이렇게 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유는 물질 교환을 위해서죠. 조직 세포에다가 물질을 교환해야 되는데 빨리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은 그물형으로 된 모세혈관이다. 그러니까 B가 되겠고요. 2번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피를 뿜어서 온몸으로 뿜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동맥이 되겠죠. A.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3번 혈압이 낮아서 혈액이 거꾸로 오는 것을 막는 판막이 있다. 판막이 있는 것은 이제 정맥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압은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이에요. 3번은 C. 4번은요. 혈관을 지나는 혈액과 주변 조직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 또는 모세혈관의 역할이죠. B가 되겠죠. 46페이지 보실게요. 이제 순환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심장하고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혈관을 했으니까 혈관을 흐르고 있는 혈액을 이제 공부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심장, 혈관, 이거는 혈액이요. 우리 6단원이 굉장히 외울 게 많아서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요. 한번 보고 나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시험 볼 때는 되게 쉬운 단원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나 화학을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생물, 지구학은 되게 좀 쉽게 느껴져요. 한번 보고 나면. 자, 혈액이 나왔는데 혈액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피예요. 그래서 피는요, 혈액의 기능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운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 등을 운반해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구조 단백질이 있거든요. 피 안에 떠다니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녹아가지고 이제 이동하기도 해요. 자세히 쓰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뭐 영양소나 노폐물, 영양소 같은 경우 앞에서 말했던 포도당, 아미노산, 뭐 무기염 이런 애들 있잖아요. 비타민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피에 녹아가지고 이제 이동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효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동하기도 해요. 항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운반되기도 하고요. 자세히 쓰진 않을게요. 간단하게만. 그리고 방어 작용을 해요.
방어작용이란 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피가 나거나 어디 뭐 세균이 침입해가지고 아프거나 감기 걸리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방어작용을 하는 것이 혈액이에요. 혈액에 이제 백혈구가 있거든요. 그 밑에서 할 거니까 백혈구가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서 1차적으로 면역작용을 해요. 그래서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피가 났을 때 혈소판이 이제 피가 구멍이 난 거잖아요. 거기를 이제 막아주는 땜빵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혈소판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게 혈소판이라서 방어작용을 해요. 쓰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조절작용을 해요. 조절작용이란 거는 좀 어렵기도 하고 오늘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 피 속에는 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도당이 이제 녹아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게 항상 일정 유지가 돼야 돼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큰일 나. 낮으면 특히 생명에 위험하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포도당이 모자란 거니까, 그죠? 너무 높으면은 그 당뇨병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네, 병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혈액이 너무 진하거나 해서 뭐 모자라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H, 뭐 산이냐 염기냐 중성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체온, 열을 이제 물이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은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해요. 뭔가를 운반하고 면역작용으로 방어를 하고 세균과 싸우고 그 다음에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조절작용을 한다.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혈액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혈액은요 크게 물성분하고 고체 성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액체하고 고체 성분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그림에 시험관이 있잖아요. 이거를 시험관을 이제 원심 분리기라고 해가지고 휠을 넣고 이렇게 이제 돌려요. 돌리면은 무거운 애들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가벼운 애들은 이제 안쪽으로 몰리면서 이걸 다시 수직으로 세우면은 시험관을 이렇게 해서 위쪽에는 액체 성분이 이제 뜰 거고요. 그 다음 위쪽에는 이제 고체 성분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야. 이 고체 성분이 세포예요. 얘를 혈구라고 해요. 그리고 액체 성분을 물이고요. 얘를 이제 혈장이라고 해요.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혈장하고 혈구로 나눠지는 혈장은 우리 피에 있는 그 물 성분 있죠. 액체 성분이고 혈장은 물이 대부분이에요. 90% 정도 돼요. 그리고 혈구는 고체 성분이고 세포를 말하는 건데 이 혈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혈구는 가장 중요한 게 적혈구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모습과 그 다음에 특징들을 기억해 줘야겠죠. 하는 일.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 혈액을 이제 분리했더니 혈장하고 혈구로 나눠진 혈장은 한 55% 정도 되고요. 혈구 성분이 한 45% 정도 되는데 밑에 가라앉은 거는 고체, 세포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혈장에는 물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물 말고도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떠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혈장은 대부분이 물이다. 그래서 물 동그라미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뭔가를 운반하는 역할이에요. 영양소라든지 기체 성분이라든지 노폐물 같은 물질을 운반한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의 55% 참고한다. 차지한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혈구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요 챕터에서는 이제 혈구 세 가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고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이 나오게 돼요. 자, 혈구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고요. 얘네는 다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세포라고 써놓으세요.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고체 성분이고 세포다. 세포가 세 가지 있는데 특징은요. 이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라 하면 핵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핵이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혈구하고 혈소판은 핵이 없고요. 백혈구 가운데 보시면 핵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유일하게 핵이 있는 애가 백혈구예요. 그래서 이따에다 동그라미만 해놓으세요. 백혈구에다가. 적혈구는요 붉은 적자를 쓰잖아요. 왜냐면 얘가 빨간색이에요. 피 속에 우리가 피가 빨간 이유가 적혈구가 우리 몸에 많아서고요. 우리 몸에 적혈구가 한 500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적혈구가
빨간색을 띠는 거고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있어. 철이 물에 녹으면 빨간색을 띄어요. 그래서 적혈구가 빨간색을 띠는 거고 적혈구가 우리 몸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빨간색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 앞에서 광합성에서 잎이 초록색인 이유가 엽록소가 많아서였잖아요. 엽록소가 초록색이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피가 빨간 이유는 적혈구가 많아서고 적혈구가 빨간색이기 때문인 거예요. 적혈구는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형으로 많이 표시해요. 그래서 원반 모형에 이렇게 온폭 들어간 그래서 약간 스마일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온폭 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에 뭘 빵빵하잖아요. 동그랗게 빵빵하잖아. 그런데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없어서 그냥 안에가 쭉 꺼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도너츠 모양이거나 약간 움푹 파인 원반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을 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에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없으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겠죠. 핵은 없고요. 개수가 가장 많다.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시고요. 개수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순이에요. 그래서 적혈구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거나 가장 적거나 가장 큰 거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가 가장 많은 거는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적혈구는요 가장 많다. 색깔을 쓰지 않을게요. 대충은 한 500만 개 정도 돼요. 450에서 한 500만 개 정도 굉장히 많고요. 기능을 잘 기억해 주세요. 산소 운반. 그래서 O2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에서 폐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거든요. 호흡에서 이제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얘가 조직 세포에다가 가가지고 산소를 딱 던져주죠. 그지? 그때까지의 피를 흘러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예요. 백혈구는요 이제 그냥 하얗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핵이 있어서 보통은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좀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핵이 있다는 거 특이한 성질이 있고요. 백혈구는 하얀 이유가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 성분은 보통 하얀색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백자, 흰 백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찰했을 때 흰색으로 보이는 애는 백혈구, 빨간색으로 보이는 애는 적혈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를 보통 이제 현미경을 관찰하면은 적혈구가 굉장히 많아서 다 이렇게 빨간 점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커다란 애가 하나씩 있어요. 그게 이제 백혈구가 되겠고요. 얘 특징은 가장 적어요. 그리고 가장 커요. 왜? 핵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 역할이 아시면 되는데요. 얘 역할이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이에요. 이걸 식균 작용이라고 해요. 식균 작용. 그러니까 세균하고 싸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을 잡아먹었으니까 소화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 많아. 그리고 핵도 있고 하니까 되게 큰 거예요. 대신에 숫자는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되고요. 얘가 아까 전에 500만 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적혈구가. 얘는 10,000개가 안 돼. 한 6,000에서 한 8,000개 정도 돼요. 7,000개 정도. 그 다음에 혈소판은 이제 마지막으로 혈소판은요. 그래서 백혈구는 제일 아래쪽에 식균 장유에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우리 몸에서 이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했을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잡아먹는 역할을 해서 일단은 병원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백혈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방어작용, 면역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혈소판은요, 이제 그냥 가늘고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늘고 길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의 역할은 이제 혈액 응고작용인데 그 전에 이제 숫자로 말하시면은 가장 작다가 되겠죠. 숫자는 한 2-30만 개 정도라서 그냥 여기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그냥 2-30만 개 정도니까 그냥 적당하게 있어요. 아시죠? 특징은 가장 작아요. 그래서 가장 작다에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모양은 그냥 쭈글쭈글하게 생겼어요. 그냥 가늘고 길게 생겼어요. 왜냐면 얘는 땜빵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 뭔가가 구멍이 났잖아. 이렇게 찢어졌어. 여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났어. 그럼 얘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땜 막듯이 이렇게 구멍 났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얘예요. 그리고 피가 어느 정도 흐르다가 굳잖아, 그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혈소판이에요. 그거를 응고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가 났을 때 피가 굳게 만드는 거.
응고작용. 우리 상태 변화할 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를 응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가 났을 때 이제 피를 막아주고 떼워주고 그 다음에 피가 굳게 만들어진 것을 응고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소판은 가장 작고 혈액 응고작용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혈소판이 부족하면 이제 빈혈이 생기겠죠. 피가 안 멎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렇게 모양을 주고 얘네의 성질을 물어보는 것들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얘네는 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 객관식으로 해서 세 개를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이제 1번 보시면요 혈구의 특징 비교 보시면요 크기는 백혈구가 가장 크다. 백혈구에다만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는요 적혈구가 가장 많아요. 그것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많은 거죠. 그죠? 진화적으로. 고산지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헤모글로빈의 성질 볼게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는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산소가 적은 곳에 가면 이제 산소가 적은 곳은 조직 세포가 되겠죠. 멀리 가가지고 이제 조직 세포에는 산소를 다 썼으니까 가서 산소를 또 줘서 에너지 만들도록 해줘야 되죠.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산소가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조직에다가 산소를 전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혈액 순환을 볼게요.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혈구세포 세 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만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적혈구는 가장 많아요. 한 500만 개 정도 되고 산소 운반하는 역할이고 붉은색이라서 피가 빨갛게 보인다. 그리고 백혈구는요 그 핵이 있어요. 유일하게 핵이 있어. 그 다음에 가장 적고요, 가장 커. 그 다음에 식균 작용을 해요. 방어 작용을 하고 혈소판 같은 경우는 가는골 길게 쭉 늘어난 성이 생겼고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피가 났을 때 응고 작용을 한다. 아시겠죠? 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온몸 순환, 이제 허파 순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그 원리에 대한 거예요. 보시면은 대동맥으로 뿜어져 심실에서 좌심실에서 피가 뿜어 나와서 대동맥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좌심실에서 나와서 대동맥으로 가요. 대동맥에서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직으로 가죠. 그 다음에 쭉 돌았을 때 온몸을 돈 다음에 이제 대정맥으로 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 온몸 순환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그래서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우심방으로 끝나는 이 루트 여기가 온몸 순환이에요. 옛날에는 체순환, 몸체자를 써서 체순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글을 쓰는 게 원칙이라서 온몸 순환이라고 해요. 온몸을 말 그대로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으로 이제 나가는데 좌심실에서 뿜어져 나와서 강하게 펌핑을 했어요. 좌심실,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을 지나서 대정맥, 온몸에 있는 조직에다 산소를 주죠. 산소를 주는 게 목적이야. 그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대정맥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산소를 다 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온몸 순환. 자,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심실로 가죠. 자, 우심실로 가서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 폐에 있는 폐와 연결된 폐동맥을 지나죠. 그래서 폐동맥. 그리고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냥 제가 폐라고 쓸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허파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다시 이제 폐정맥으로 가죠. 그리고 폐정맥에서 들어오는 곳은 좌심방이에요. 여기까지가 폐를 순환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 폐순환인데 지금은 이제 허파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파순환.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막이 있는 곳이 방실이라고 했잖아요. 방실, 그 다음에 심실에서 대동맥 사이 판막,
그래서 심실에서 대동맥, 폐동맥 사이에 판막, 그래서 판막이 4개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앞에 있는 요 구조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몸순환과 허파순환의 이 연결고리들 있잖아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어차피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빵꾸 뚫어서 블랭크 해가지고 이제 여기 채우는 것들 있잖아요. 단답형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순환까지만 해야겠네요. 양이 너무 많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온몸 순환 한번 보시면요,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좌심실에서 이제 뿜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대동맥을 거쳐가지고 이제 온몸으로 간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전달해줘요. 그리고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그래서 조직으로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주는 게 목적인 거야. 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는 얘네를 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대정맥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폐에서 산소를 다시 채우는 거죠. 영양소는 아니고 폐에서 산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게 이제 호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순환계하고 호흡계를 같이 배우면 좋긴 해요. 왜냐면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치?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게 호흡.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폐정맥 좌심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배우실 거예요. 자, 허파순환 보시면요, 우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는 과정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동맥혈, 정맥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맥혈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해두시면 산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 밑에 이제 동맥혈 이제 있잖아요. 있네요. 산소가 많은 혈에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동맥혈은 O2가 많은 거,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걸 말해요. 동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은요,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산소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거, 정맥혈은 산소를 쓰고 조직에다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온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동맥혈이 뭐고 정맥혈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혈은 폐를 기준으로 요 왼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폐에서 산소를 받았지, 그치?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조직까지 여기가 동맥혈이에요. 책을 기준으로는 그 오른쪽 있죠? 우리 이제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의 오른쪽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보통 산소가 많은 혈액을 빨갛게 표현하더라고요. 동맥혈, 얘네는 산소가 많은 애들. 그리고 얘네는요, 이제 조직에다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서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요 그림 기준으로는 왼쪽이 되겠죠. 책을 기준으로도 왼쪽. 요런 애들을 정맥혈이라고 해요. 산소가 부족한 애들. 그래서 동맥혈이냐 정맥혈이냐를 이제 혈관으로 또 구분하게끔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은 어차피 당장 외울 수는 없지만요, 그것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보셔야 돼요. 네, 밑에 있는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요, 온몸, 심장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온몸의 모세혈관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폐 모세혈관이 있고요. 제가 했던 거랑 조금 이제 그림이 다르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동맥혈 돼 있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것들 있죠. 폐정맥, 폐부터 시작하죠.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여기까지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까지가 동맥혈이야, 그죠? 산소가 많은 거. 왼쪽은요, 이제 조직에다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았죠. 대정맥, 그리고 우심방, 그리고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 여기까지가 정맥혈이고요. 산소가 적어요.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대동맥은 당연히 동맥혈인 것 같잖아요, 그치? 동맥이 붙어 있고 동맥이라는 이름도 있고 심장에서 연결돼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폐동맥은 동맥인데
정맥혈이거든요. 왜냐면 산소가 다 쓰고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동맥은 정맥혈이고요. 동맥이지만 정맥혈이에요. 알겠지? 이런 것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름이. 근데 폐에서 산소를 받고 이제 심방으로 들어가는 폐정맥은 이름은 정맥이지만 동맥혈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폐정맥이지만 동맥혈이에요. 산소가 많기 때문에. 폐동맥은 동맥이지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맥혈로 분류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오늘 그대로 놔둘 테니까 시험 볼 때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동맥혈과 정맥혈 구분만 보시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동맥혈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고요. 색깔은 선홍색이에요. 보통 이제 맑은 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났을 때 맑은 피를 본 적은 없을 거야 아직은, 그지? 왜냐하면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볼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흐르는 심장 구조는요, 좌심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좌심실까지죠. 좌심방, 좌심실, 그 다음에 흐르는 혈관은 대동맥을 거쳐가지고 쭉 도는 곳이고, 대동맥, 폐종맥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정맥혈은 산소가 적은 혈액이고 색깔은 약간 까무잡잡한 색을 띄어요. 그래서 암적색이고, 요 왼쪽에 있는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대정맥, 폐동맥. 특히 폐동맥이 동맥자가 있지만 정맥혈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개념 쏙쏙까지 이제 숙제로 해오세요. 아시겠죠? 더 하진 않을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그러면은 이제 호흡하고 배설까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